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now time.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린 인 패키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크리스 킴 CJ 제일제당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제목은 글로벌 포장 기술 트렌드와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CJ의 노력입니다. 크리스 킴 상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그레이스 킴입니다. 저는 CJ 제일제당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글로벌 포장 트렌드, 특히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CJ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특히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CJ 제일제당의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J는 한국 제일의 식품 기업입니다. 저희가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면서 여러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요. CJ그룹은 4개의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 식음료 서비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매출이 24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저희가 진출한 국가를 보시면 미국, 독일, 호주, 브라질 등이 있고 이외에도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CJ 제일제당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식품들을 보면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소비자 니즈를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고 맛있는 해법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 냉장 온도 그리고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품, 한국의 반찬 같은 것을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보시면 CJ 제품이 많고 또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CJ 제품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개의 브랜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션이나 다양한 계열사도 있는데요. 션 같은 경우에는 냉동 피자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1위입니다. 다음으로 포장 기술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지속 가능한 포장이 중요하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지속 가능한 포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개념인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순환 경제와 함께였습니다. 2013년 엘렌 메가더 재단에서 순환 경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ake Use Toss라는 새로운 경제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한 번 사용하고 그냥 버리고 있는 기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2013년에 이를 지향하고 제한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환경 문제를 2015년에 제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CPG 회사에서 소비자 제품 회사에서 이러한 기조를 함께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의 사용과 쓰레기를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플라스틱에 관한 개념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사람들 간의 접촉으로 전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일회용 포장 플라스틱의 사용이 그로 인해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위생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된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위생을 보호하고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화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자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한된 자원을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외부 조사를 통해서 글로벌 지속 가능한 포장 기술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CJ에서는 연구센터와 협업을 해서 이 분야에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CPG, 즉 소비자 제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면에서 특히 포장 면에서 그러한데요. 재활용성을 또 재사용성을 그리고 자연 분해성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성은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능성 있는 옵션으로 많은 기업에서 포장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 소재를 그리고 종이,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PCR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 중심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재활용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에서 포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없고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품 라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과 지역에 국한해서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지속 가능한 포장 기술 트렌드를 볼 때 4가지 기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 소재 기술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유니 소재 기술이 해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포장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유니 소재 기술이라는 것은 한 단일 소재를 사용을 해서 재활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P 중심일 수 있고 PP 중심일 수도 있고 이 포장 포맷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 CJ 같은 기업이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기능성 포장이 저희는 필요한데요. 특히 산소와 그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단일 소재, 유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성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좀 짧아질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서 이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조금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은 조금 줄이더라도 유통기한은 줄이더라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PCR 기술인데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회사 그리고 소비자 제품회사에서 이 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플라스틱 대체제를 찾고 있는데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대부분의 제품의 포장은 기능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오랜 기간 최적화된 포장 소재로 사용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순환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순환 경제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바로 제한된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자. 이것이 그 모토입니다. 그래서 PCR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PCR 기술을 여러분이 현재 보실 수가 있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분해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친환경 재활용 기술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이 제품의 품질을, 아니 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겠지만 이것이 순환경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소비자 제품 회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포장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식품에 들어가는 용기 등이 그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재활용이 한 분야가 되겠고 또 용해제 기반의 재활용 기술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분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재활용 기술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피드스탁 같은 경우도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요. 이런 기술이 사용되는 것은 다양한 플라스틱 대체제나 신기술을 사용하고 버진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종이제 용기 포장 기술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종이는 지속 가능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제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차단성 문제라든지 고기능 하이 베리어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종이제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종이제 용기 포장을 한번 보시면 매우 선별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속 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CA를 한번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보시면 탄소 발자국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소재를 선택을 해야 하고 포장 소재를 선택할 때 이런 현명한 판단이 요구가 됩니다. 네 번째 기술은 많은 글로벌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많은 경우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용기 포장 용기에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소재보다 그러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공급망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스마트한 용기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도 가능하고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홀리 그레일 2.0 같은 경우에는 홍보 또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홀리 그레일 2.0은 P&G에서 시작을 한 기술입니다.
9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이 포장 공급망에서 홀리그레일 2.0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 재활용성을 좀 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정확한 제품의 용기가 의도하고자 했던 이 재활용 흐름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리그레일 2.0을 일종의 워터마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포장이 재활용 인프라를 거쳐가게 되면 센서가 있어서 이 소재를 인식을 합니다. 이 소재가 PE인지 이 소재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위해서 다른 PE와 합쳐질 수 있는지 해당 인프라로 유입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워터마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포장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CJ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J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환 경제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포장의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요. 이런 내부적으로 야심찬 목표를 수립을 해서 저희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제품 라인에서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지만 사용을 할 때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버진 플라스틱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의 재활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야심찬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달성해 나가고자 하며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길에 좀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요. 기술, 커뮤니케이션, 협업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기술 없이는 재활용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체 소재를 찾을 수도 없고 플라스틱 대체제를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R 정책이 있는데요. 재활용, 재설계, 즉 재디자인, 그리고 회수 이 세 가지가 3R 정책입니다. 재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이게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른다면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이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 루프를 통해서 순환 경제에 공헌을 하고자 소비자와 좀 더 활발하게 올바른 정보를 놓고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왜 어떤 소재는 재활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저희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급망을 보면 특히 공급망의 포장 부분을 보면 협력업체, 재활용 인프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여러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진 플라스틱을 그 일환으로 그 사용을 줄이고자 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요. 강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발표 자료에 넣지 못한 슬라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햇반은 저희의 대히트 상품입니다. 유통기한이 9개월이죠.
이미 한번 조리가 된 쌀이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햇반의 포장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엄밀한 두께 기준이 있는데요. 이 포장을 보시면 이 엄밀한 공정을 거쳐야만 제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산소, 수분이 이 포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기능성 포장을 햇반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즉 햇반이 출시된 이후 지난 10년간 비용 저감, 그리고 이 트레이의 두께 저감 등을 저희가 추구해 왔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었는데요. 보시면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저희가 1.1에서 거의 0. 몇 가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께를 그 정도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기술의 발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포장을 최적화할 때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성도 많이 있죠. 포장 용기에 있어서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 소재를 저희가 그래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재활용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품의 기능성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배가가 됩니다. 지금 뚜껑의 두께를 보면요. 두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이 뚜껑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장 레이어를 여러 차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줄여서 버진 플라스틱의 사용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스팸입니다. 한국에서 스팸은 다른 국가에서와는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세트로 많이 구매가 됩니다. 스팸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프리미엄 선물로 많이 구매가 되는데요. 한국에서 스팸이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의 스팸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노란색 뚜껑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특히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노란색 뚜껑이 달린 스팸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플라스틱을 스팸 제품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뚜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이 노란색 뚜껑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캔의 윗부분이 제품에 전혀 손상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 캡 같은 경우가 이 제품에서는 유통 품질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유통 기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 노란색 뚜껑을 없앨 수 있는지 한번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우려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파악해 나갔고, 이 노란색 뚜껑을 없애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이 선물 세트의 트레이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의 디자인을 바꿔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몇 가지 선물 세트를 새로 소개를 했고, 좀 더 이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된 선물 세트를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부 묶음 상품인데요. 한국 최초의 묶음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즉 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썼는데요. BLA와 BHA를 혼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최초의 상업 두부 제품으로 두부 묶음 상품의 포장으로 이 소재는 처음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서 탄생한 결과인데요. 다양한 가치사슬내 관계자들과 이러한 협업을 했습니다. CJ 제일제당 등등 또 우성과 SKC 등등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끊김없이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를 실행을 하면서 저희가 자연 분해성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버진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27톤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 또 강조하고 싶은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또 협업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공급망 내에 많은 조치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저희는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 포장 용기를 잘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내 다른 주체들과 협업을 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공동의 목표란 순환 경제 실현이 되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내부 또 외부 협업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열린 혁신 등등을 주제로 여러 연구원들 그리고 연구소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협업을 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지 또 새로운 기술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파악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장인데요.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협업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멋진 발표를 해주신 그레이스 김 CJ 제일제당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더 큰 시각으로 글로벌 포장 기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마틴 슐러먼 박사님이십니다. 독일 프라운허퍼 IBV 연구소에서 재활용 관련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친환경 포장재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슐러먼 박사님, 지금 발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사님의 발표를 어서 듣고 싶습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이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포장재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친환경 지속 가능한 포장재라고 한다면 자원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품 킬로그램당 포장재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성 파라미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 개념이라는 것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다층 필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층 필름이라는 그 차단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차단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거의 70% 이상이 그 에너지 소비량과 깊은 관계가 있고 약 2에서 3% 정도는 그 식품을 생산해서 이제 배송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식품의 포장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자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해변에 이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품 포장재들 보면 브랜드 이름이 써 있죠. 그래서 해양 플라스틱들이 이러한 형태들입니다. 이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플라스틱 포장재와 관련한 또 그림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많은 그 플라스틱 포장재들이 이 자연 환경에 그대로 이제 방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소각되거나 그 중에 일부는 에너지 회수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많은 부분이 또 매립지로 버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플라스틱 그 폐기물의 경우에 소위 폭포수 방식이라고 하는 카스카이드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환식 재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플라스틱 그 포장재 재활용을 더 잘 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해양 환경에 이러한 폐기물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5년에서 6년 전에 또 나온 개념입니다. 이제 플라스틱의 수명이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 가능성 지표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소비자가 후사용,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포장재를 100% 재활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아주 제한적인 양의 버진 플라스틱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순환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이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더 개선시켜야 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용 기술 자체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재활용의 품질이 양질의 그 재활용이 되어야만 이것을 제대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만약에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찬성하고 사용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포장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전 다른 연사분께서도 이 내용을 다루긴 하셨습니다만 이 포장재 소재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사께서도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중 소재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데 각각의 레이어가 그 기능이 있습니다. PA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안정성을 담당하고요. PET의 경우에는 이제 단단하고 윤이 나는 기질을 가지고 있죠. PE의 경우에는 수증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밀봉성이 또 좋기도 하고요. PVDC의 경우에도 수증기나 산소를 차단하고 밀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루미늄은 이제 가스를 차단하고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또 공업용 이산화 티탄 등등의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별로 각각의 수행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중 소재에서 단일 소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중 소재를 단일 소재로 전환했을 때 이제 현미경으로 어떤 모양인지 볼 수가 있는데요. 단일 소재를 전환을 하되 이제 호환이 되는 컴패터블한 소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V의 경우에는 EVOH 등등과 또 컴패터블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존 소재와 100% 똑같이 재활용 소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BOPP, ADH, LDPE, SiOX 이렇게 조금씩 다른 구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브랜드 기업들이 이 유통기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포장재의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포장재는 모두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통기한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포장재가 100%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 개발 방향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재활용성을 개선하는 것, 두 번째는 재활용 기술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재활용은 물리적 재활용이 있고 화학적 그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물리적인 재활용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 용매를 기반으로 하는 정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 물리적 재활용 방법들은 폴리머 체인을 이제 결과적으로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계적인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소재의 레이어를 클리닝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화학적인 회수는 좀 다릅니다. 먼저 화학적인 회복의 경우에는 그 해중합화 과정을 거쳐서 모노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머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폴리머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해중합화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화학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중하게 화학적인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폴리머를 사용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중합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인 재활용 방법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동으로 조합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재활용하기 쉬운 거는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용매 기반 재활용이 수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좀 더 다른 화학적 재활용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폴리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그 현황과 성장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매 기반 재활용 기술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법 중에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용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계적 재활용 기술이 실패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 이 용매 기반 재활용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이나 합성물, 오염물질 또는 기존의 첨가제 등등을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데 유용한 것이 이제 용매 기반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먼저 용해시킨 다음에 이거를 정화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석출 또는 침전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건조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폴리머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생태적으로 또 친환경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플라스틱을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화학적인 용매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용매제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고객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3,000에서 5,000톤 정도의 이제 폐기물 그 볼륨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이종 폴리머가 없고요. 또 이종 합성물도 여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버진 플라스틱의 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때로는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그 버진 플라스틱의 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버진 플라스틱의 물성도 유사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처리 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종료된 제품의 경우에 이렇게 적용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다층 포장재 의 경우에 PET, PE, 포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층 포장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용매 기반의 재활용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와 PET 등등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랩 스케일로 실험실 규모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했던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다층 포장재를 용매 기반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게 이제 이 사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상용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저희는 실험실 규모로 아주 성공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용매를 사용했고 다양한 용해, 침전, 클리닝, 건조 파라미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규모 측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이제 테크니컬 스케일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에서 250리터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 장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밸런스를 검증했고요. 또 재활용되는 소재의 퀄리티도 검증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산업 규모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로 데모를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제 TRL9 수준으로 발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규모의 그 데모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100kg에서 1000kg의 샘플을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층 포장재를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랩 스케일로 실험실 규모로 이제 진행을 할 때 동남아시아에서 이러한 다층 포장재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사쉐라고 불리우는 그 봉지가 재활용되지 않고 또 이것이 사용이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PE를 이 재활용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이제 재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산업 규모로 저희가 파일럿 그 프로젝트를 지금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포장재 그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아노미사이클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PE를 재활용하기 위한 데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정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층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그 실험실에서 그리고 산업 규모로 진행하는 그 데모에서 좋은 소식이 이제 들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사이클 프로젝트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포장재입니다. 그리고 뭐 필름 등의 이제 재활용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독일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분류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소재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PP, PE 등등의 이제 소재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나 PP 필름에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됐는데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멀티사이클 프로젝트를 통해서 LDPE 필름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인장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진 PE 캐스트와 재활용 PCR 캐스트 그리고 재활용 PE PCR 간의 인장 강도를 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장 강도가 서로 이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필름 제조업체들과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재활용된 LDPE 필름은 비식품 포장재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T와 PEA 재활용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포장재 재활용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동차 용품에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시작했습니다. 순환식품 포장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전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멀티사이클로 이제 단일 소재를 재활용하고 단일 소재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소비자의 사용 후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식품 포장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이전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홀리 그레인 어프로치와 비슷합니다. 저희는 트레이서 기반 분류 방식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 트레이서를 이 패키징에 적용을 하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식품 포장재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식품 포장재는 또 별도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분류된 포장재별로 잉크를 제거하고 또 탈취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퀄러티에 따라서 그 퀄러티와 또 성격에 따라서 기계적인 재활용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녹색이 기계적인 그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폐기물을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서 또는 센서 기반 분류를 통해서 재활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재활용 제품의 퀄러티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통해서 더 퀄러티가 높은 제품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재가 됐던지 소비자가 포장재를 사용한 이후에 이것을 이제 수집하는 과정, 그 폐기물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을 세척하고 또 잉크를 제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재활용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유연한 방법으로 폐기물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SEOX 같은 SEOX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포장재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슐먼 박사님. 네, 아주 훌륭한 통찰력이 들어간 그런 발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일정보다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Q&A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의 김도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슐르먼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우선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솔벤트 기반의 리사이클링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솔벤트를 사용하여 다층 구조의 포장재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용하는 솔벤트가 특정 재질을 타겟으로 해소하기 위한 솔벤트인지 아니면 모든 재질에 공용으로 적용 가능한 솔벤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된 솔벤트가 반복 사용 가능한 건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무해한지 궁금합니다. Yeah, to most of the question I can say yes. 네, 대부분의 질문에 저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용매이고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용매는 재활용되어야 하죠. 그것이 가능하고요. 또 소실되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ppm 레인지로 보더라도 제품에서 소실되는 양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99% 순환형 재활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재가 만약에 안전하지 못하다면은 이거를 사용하고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하신 것들에는 제가 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용매를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조합을 가진 제품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뭐 에플린이나 ABS, 플로플린, PVC 여러 가지 종류의 PVD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용매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 소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용매도 조금씩 다른 종류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산업 규모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폴리머 만약에 뭐 10개의 폴리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사용하는데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P나 PP 등에 적용을 한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잔여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화학적인 재활용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볼륨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은 PET나 PABC 사이클에 최적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성혁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대학교의 고성혁입니다. 방금 그 강연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CJ 제일제당에서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 패키징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뭐 리디자인, 리커버, 그다음에 리사이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식품 회사, 식품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식품 회사들이 비슷한 생각 또는 유사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됐는데요. CJ 제일제당 입장에서 이제 현재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비춰봤을 때 좀 더 경쟁 구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신제품 개발하는 것처럼 뭔가 누가 먼저 빨리 개발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 세계 약간 좀 유명하다는 또는 메이저급의 식품 회사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선도적인 자리 또는 CJ 제일제당 이러면 이런 지속 가능 순환 경제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특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좀 더 보다 더 친환경적인 소재의 개발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에 답을 이미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토프 번들 패키지에서 이미 PHA, PLA를 사용을 하시고 있는데, 혹시 CJ 제일제당 그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좀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혹시 오픈 가능한 것까지만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말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스페시픽하게 골이 있냐고, 글로벌 컴퍼니들과 같은 스페시픽한 디렉션인가 골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까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터널 패키징 앰비셔스 골이 있습니다. 거기 5가지가 있고, 그 중에 그 내용들이 디벨롭이 된 배경은 저희가 워낙에 이제 패키지드 굿 컴퍼니다 보니까 패키징에서 플라스틱을 빼서는 저희가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퀄리티나 세이프티 측면에서의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겠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의 방향성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하고 있는 limited resource, virgin 플라스틱을 줄이자, 거기에 저희가 이제 초점을 두고 골을 셋업을 했고요. 그 골 안에서 그 골들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딜리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의 에스펙트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뭐 선진국의 글로벌 컴퍼니들과의 비교를 했다면 사실은 고래 셀링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내용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각자 컴퍼니들이 처한 그 프로덕트들의 그 리스트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가령 펩시라고 하면은 펩시는 PET 바럴 나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바럴 컴퍼니이기 때문에 사실은 PET에 굉장한 중점을 두고 있고, PET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PET 바를 만들까, 이런 거에 고민을 한다면, 사실 저희 CJ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SKU 프로덕트들이 4,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의 종류의 패키징들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한 군데에다가 저희가 아예 뭐 올인을 해가지고 그 매처리얼만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은 저희는 없고요. 우리의 방향성은 패키징 버전 플라스틱을 줄이자. 그 버전 플라스틱을 줄이려면은 얼터네이트 매처리얼을 저희가 디벨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얼터네이트 매처리얼은 그게 리사이클링 매처리얼이야. 지금 그 프라운호프 닥터 마틴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PCR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리사이클드 매처리얼을 갖고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뭐 페이퍼를 베이스로 한 매처리얼들을 사용해서 페이퍼를 쓸 수 있는 패키지에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오도 말씀하신 것처럼 PHA나 PLA를 가지고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매트리얼을 가지고 쓸 것이냐, 아니면 나와 있는 상용되어 있는 바이오 PP를 가지고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의 리서치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큰 arm을 갖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Alternate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내용 안에서 플라스틱을 replace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뭔가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Many thanks to our wonderful speaker. 네, 감사드립니다. 고성혁 교수님 그리고 김노환 교수님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